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당에 특검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전국의 항복판에 다시 서게 된 상황.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선대위의 민병선 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네네.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네. 김문기 개발 1처장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 선대위 입장은 뭡니까? 어제 저희도 뉴스 속보를 보고 예.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였고요. 네. 네. 뭐 어떤 말로 그 분들 유족이 느끼실 슬픔과 비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리고요. 예. 그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 먼저 밝혀지고, 의혹이 있다면 먼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을 멈추고 죽음 앞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책임론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 드린 말씀처럼 사실은 이분의 죽음을 둘러싸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건지가 먼저 밝혀지는 게 중요하고, 예. 대장동의 몸통이 밝혀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겠죠. 예. 대장동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 사건 의혹의 전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네.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들, 거기에서 오간 부정이 의심되는 분들, 네. 이미 부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의혹이 규명돼야지 이것이 이제 몸통이 규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사실은 이런 부정 수사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돈을 가지고 갔는지, 누가 수익을 가지고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지금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규명이 됐을 때 몸통이 규명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절 시절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10박 11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이다,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기 네네. 처장 후보는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사진은 아니고요. 예. 대장동 의혹이 한참 불거졌을 때 대선 경선 기간에도 그 사진이 사실 보도로서 나온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해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간 분들이 대부분 성남시청 직원들과 그다음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장의 주축은 시청 직원분들이었고, 예. 산하기관 분들은 거기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님이 산하기관의 팀장으로 아마 제가 당시에 직책을 알고 있는데, 김문기 처장님이. 예, 개발사업 1팀장 했었죠. 그렇죠. 예. 팀장을 하셨는데, 팀장의 분을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후보도 밝혔듯이 대장동 수익 환수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이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예. 예, 그 정도 해명이 되면은 저희는 좀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고는 있었다.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정리가 네네.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하겠다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 끄는 이중 플레이한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네. 지지부진한 겁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요. 예. 예. 그 두 분의 그 당에서 특검의 그 협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도 좀 빨리 논의를 시작을 하셔서 네.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후보도 그 입법을 얼른 하자고 당에 제안을 하셨다고 하고, 예. 예, 그런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안 돼 있는 거고. 국회 차원에서 양당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처지이기는 해요. 예, 그럼 차라리 네. 이재명 후보도 억울하다고 하니 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합시다. 네. 한번 해서 나의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네. 더 당당하다 이렇게 나가설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이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쓰기는 했는데, 네.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누가 특검을 맡을 것이냐,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성과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예. 이것들은 사실은 두 당에 계신 책임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네.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또 반대 입장 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네네. 직접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좀 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네.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후보도 발언을 했듯이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 근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매물이 잠겨 있으니까 매물 잠김 현상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네. 매물들이 잘 안 나왔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지금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예상들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발언을 했던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제안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선진 세제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선진 세제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네. 선진 세제로 가는 길에서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이 고통은 좀 덜어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 나라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연초에 몇 천만 원 세금 맞는다 이런 분들 주변에 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큰 고통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일단 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지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세부담 완화해 주는 거 우리도 찬성한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말 네. 다르고 왜 지금 말 다르냐. 네. 이건 결국은 1년만 미루자는 땜질식 처방 아니냐. 선거용 네네.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느냐. 예.
근데 빈대떡이라는 게 사실 여러 번 뒤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빈대떡을 잘 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대떡을 뒤집는 이유는 그러니까 타지 않게 해서 빈대떡이 민생이라고 한다면 네. 민생을 잘 꾸려 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뒤집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반론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안에 김건희 씨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을 들고 나온 배경이 예. 어떤 지금 김건희 씨한테 제기되는 어떤 법적 책임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정상 외교를 할 때도 반드시 영부인은 부인들을 같이 대동하고 만나고 이런 외교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어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영부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시스템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 집권하게 되면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게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에게 반말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송 대표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증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대신 말을 그 정도의 높은 수위로 좀 표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선 법정 토론을 현행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 토론 요구에 굳이 맞출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토론을 우리도 많이 할 생각은 없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담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토론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서로 간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엊그저께 나온 기사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제일 싫은 게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고 들어눕는 행위죠. 예. 굉장히 축구 경기 볼 때 싫어하는 행위고 검증을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시고 굉장히 당당하게 정부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셨던 분인데 왜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지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은 감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경북 울진 하늘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뜻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전 정책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전 정책도 좀 실용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미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매물 비용으로 한 6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덮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 그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급속하게 원자력을 줄인다든지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력 수급의 상황을 보면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이었습니다.